자,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마스다 가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회자되는 또 언급되는 단어의 빈도수를 보면은 중 섹터에 대한 관심이 이동을 해가나 트렌드가 변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최근에 보면은 계속 방산, 조선 이런 류의 부류들 주식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산업의 주축은 사실 반도체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쑥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관심이 없다가 어제 이제 뉴욕에서 뭐 지금 AI 관련된 이슈로 브로드컴 네, 주가가 시간외 거래에서 지금 오르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나요? 네. 네.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시클리컬이라고 그러죠. 네, 경기민감 경기? 쪽에 그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고 거기서 안 움직이는 거 막 찾는 분위기다 보니까 오늘은 건설주가 가네요. 또 건설이요? 건설주가 강하게 움직이고 오. 거기다가 뭐 또 또 재건인가요? 재건보다 HDC 현대산업이다 보니까 와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돌아간다. 아, 강남 부동산 들썩들썩? 예, 축하드립니다. 예. 제가요? 왜요? 뭔가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부동산 올라가니까요. 저는 부동산보다는 이제 늘 멘트를 하지만 예. 이 부동 자금이 지금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채권 시장이나 뭐 외환 시장을 비춰봤을 때 글로벌하게는 상당히 넘쳐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돌아갈 수 있구나. 그러면 자금이 어디론가는 이제 갈 텐데 국내 시장에서는 항상 보면은 우리는 부동산 불패에 대한 신념이 그렇죠. 강하잖아요. 네. 강남 똘똘한 한 채 자꾸 이렇게 얘기들 하지만 네. 그거는 건전한 자본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는 어렵더라도 그렇죠.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다. 그렇죠. 대중적인 주식시장으로는 많이 좀 이렇게 활성화 안 되는데 잘 안 들어와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 네. 거기까지만 하고요. 반도체 넘어가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의 가장 큰 구실점 역할을 했던 게 미국 시장이었었어요. 네. 그동안 미국 시장의 움직임, 뭐 엔비디아 움직임과 같이 움직였다 보니까 거기서 연동이 되는 측면들이 높은데 요즘 이쪽이 거의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소외되는 측면들이죠. 그리고 그동안에 빈집이었었던 그 경기 민감주 쪽 중국이 올라온다. 네. 그게 핑계죠, 솔직히. 근데 그만큼 작년에 밸류가 많이 싸졌다가 PBR 0.2도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일단 미국의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 위축되면서 이쪽에 또 자금들이 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반도체가 빈집이 되는 그런 현상이라도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어제 발표했던 브로드컴, 그 전날 발표했던 마블 테크놀로지 주가가 완전히 상반된 어떤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마블 테크놀로지도 솔직히 실적 관련돼서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선방했고 그 정도 눈높이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더 뭔가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브로드컴은 그것까지도 만족을 시켰다라고 하다 보니까 시간에서 반응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에서. 네. 그러니까 조금 오히려 그걸 좀 환기시키는 역할을 좀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서 나왔던 것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어차피 AI만 신경 쓸 거 아닙니까? AI 관련된 매출이 77% 증가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회사의 강점 중에 하나가 뭐 통신용이나 그리고 또 반도체 솔루션 쪽에 들어가는 에이직이라고 그러죠. 그런 쪽에서 그에 맞게 대응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성과가 났다라는 쪽에서 시장이 좀 더 환호하면서 분위기를 좀 끌어가는 모습들이 그게 이제 어제 시간으로 나왔고 또 모릅니다. 본장 시작해서 이게 상승한 거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나머지 반도체 쪽들 그리고 그동안에 봤었던 AI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을 다 같이 견인을 할 수 있는 구원투수 역할을 할지 오늘 또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중에 그냥 여기 딱 귀에 꽂힌다고 표현하나요? 네. 그 단어는 많이 떨어졌다, 주가가. 네. 그래서 재료에 조금만 포인트가 있으면 반등을 하는 계기가 됐다. 네. 뭐 이거는 주가 측면에서 보면 항상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주 특이한 점은 그렇게 발견되지는 않는데, 근데 뭐 대형 클라우드 고객 세 곳과 AI 칩을 함께 개발하고 있다고요? 그게 가장 핵심인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지금까지는 거의 다 엔비디아 칩 아니면은 그다음엔 못 써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좀 다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나에 맞는 칩, 자체 칩 이런 쪽으로 돌아가다가 가장 이제 방점을 찍은 게 오픈 AI죠. 오픈 AI가 우리도 커스터마이즈된 칩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때부터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은 그런 쪽에 가장 잘하는 회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지난번 2분기 때 실적이 브로드컴이
상당히 성과를 내주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이 한층 올라가고 이제부터는 에이지계 시대다. 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부분들인데 그에 맞는 눈높이를 보여주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좀 주가가 바뀌는 경향들인데 마블은 맞긴 맞는데 좀 살짝 좀 그 기대치 높은 기대치에는 반응을 못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지금 가이던스나 그리고 또 이번에 얘기했던 이제 앞으로 새로운 우리한테 오게 되면 맞춤형으로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신감들이 좀 보여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브로드컴이 조금 더 날개를 달았다 그렇게 시간에까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최근 그제 이틀 전인가요? 마벨 테크놀로지 반도체 설계 기업 뭐 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설계의 특화성을 이렇게 막 들여다보면은 같은 그 중식 식당이라 그래도 들어가 보면 맛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자기들만의 레시피가 있고 네. 같은 뭐 짜장면 이래도 이쪽은 무슨 뭐 콩을 쓰고 여긴 뭐 다른 걸 쓰고 막 이런 식으로도 있는데 예. 자, 어떤 게 뭐 맛있다라고 고객이 몰릴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건데 네. 마벨 테크놀로지하고 이 브로드컴을 비교해 봤을 때 네. 뭐 어떤 비교 대상이 좀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그 주축은 이제 에이직 시대에 누가 성과를 내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보는 대표적인 두 가지 회사고 어떻게 좀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하게 되면 브로드컴은 이제 통신용 관련된 칩 쪽에서 먼저 우위를 하다가 인프라 관련된 회사 VM웨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더 덩치가 커진 부분들이 이제 이쪽에서 할 일이 벌써 섹터별로 보게 되면 두 가지나 있다. 그리고 거기다 또 온디바이스 AI 쪽까지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이 높다라고 보는 게 브로드컴의 어떤 그릇이 좀 더 크다라고 바라보는 게 이쪽 흐름들이고요. 마블은 그보다는 조금 좀 작은 약간 데이터 센터 관련된 쪽에서 좀 더 강점을 볼 수 있겠다라는 쪽에 대해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네. 결국에는 두 회사 모두 다 엔비디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확장되는 모습들로 나가는 에이직 쪽에선 가장 핵심적인 회사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었죠. 네. ASIC이라는 게 이제 ASIC라고 표현하죠. 아식. 그거는 예. 이제 뭐 특정 용도의 그 설계되는 집적 회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하여튼 주문형 반도체다. 뭐 맞습니다. 고객 사양에 맞는 우리가 흔히 들어본 커스터마이징 네.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조금 더 시장 주류로 자리 잡고 있는 변화의 하나의 포인트다 네. 이렇게 된 것 같고 VM웨어 인수를 했나요? 이 브로드컴이? 네. VM웨어는 뭘 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관련돼서 인프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관련된 쪽에서 강점 있는 회사인데 이거를 통해서 인수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변화가 이제 이쪽도 그러니까 이제 그 소프트웨어 인프라 쪽과 데이터 센터를 연결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좀 높다 보니까 거기서 네. 인수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시장에서는 이제 당장 인수한 다음에 효과가 얼마큼 나오겠느냐라고 봤는데 효과가 바로 나왔습니다. 한 47% 증가하는 매출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또 하나의 좀 안도의 모습들 그렇게 또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브로드컴이 VM웨어 인수를 한 평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고 국내에 혹시 인프라 소프트웨어라고 지금 표현하셨는데 네. 관련된 수혜 기업들이라고 한다면은 네. 그러니까 수혜주 찾기보다는 이제 직접 이제 브로드컴을 보는 게 맞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큰 틀로 봤었을 때는 브로드컴과 관련된 쪽에서 연관성 있는 국내 기업 하게 되면은 전통적으로 LG노텍을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네. LG노텍이 그 무선통신 모듈 관련된 쪽을 같이 협업하고 제작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거기서 변화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브로드컴의 실적의 주축은 AI 쪽이었는데 이거를 연결시키는 조금 좀 어렵겠죠. 네. 그나마 DB 하이텍이 어떤 제작을 해주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변화를 보였는데 그렇다고 DB 하이텍의 기술력이 높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레거시한 반도체 그렇죠. 많이 하죠. 뭐 예. 웨이퍼 사이즈도 좀 작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보면서 대응을 이제 시장에서는 그래도 많이 좀 위축됐다가 네. 이 회사도 반도체 쪽은 너무 싼데라고 하다 보니까 변화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 이런 주가 정도까지. 부침이 좀 심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회사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주가 흐름이라서 좀 안쓰럽긴 하고 뭐 시장 전체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요즘은 한화비전을 더 챙기네요. 그러니까 뭐 그건 따로 언급하기는 그렇고. 네. 근데 이제 이 테크니컬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잖아요. 반도체도 점점 회로선이 이제 나노 단위로 계속 작아지다 보니까 네. 몇 나노, 1, 2, 3나노 이렇게들 내려가죠. 그렇습니다. 제한된 공간에 설계도를 막 쌓아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적층하는 거. 그렇죠. HBM이라는 게 적층을 했던 건데. 네. 그럼 이걸 붙여야 되는 기술로 이제 본딩이라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본드죠. 네, 본드. 본딩을 해야 되는데 본딩 기술도
변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등장한 용어가 이제 플럭스리스 네, 본딩. 예. 네. 그 안에 이제 보면 본딩하는 과정에서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나노 단위의 큐티클 먼지가 미세먼지 하나만 있어도 전부 다 오작동을 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없애는 플라즈마 같은 걸로 빵 때려가지고 하는 뭐 그건 이제 기술자들이 하는 예, 거지만 예, 예. 그런 본딩의 또 이런 테크니컬,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기술의 발전 네. 그런 거로 조금 아직 결과물이 좀 모호해서 그런가? 그렇죠. 이제 그것도 이제 주도를 했던 게 한미반도체였고 네. 거기다가 이제 삼성과는 아직 조금 뭐 껄끄러운 관계라고는 하긴 하겠지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하게 되면 다 내 거 맞아요. 독점적인 프리미엄이라고 보고 알고 있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3사를 다 섭렵한다라는 쪽에 기대감으로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 지금 실적도 나옵니다. 네.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적까지 나오고 다시 턴하긴 하지만 그 독점이라는 부분들이 약간 흔들릴 위치에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못 해주는 실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예전날에 줬던 밸류를 못 주겠다 이런 과정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지금 뭐 글로벌리하게 보면은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이기 때문에 반도체도 아직은 건드리지 구체적으로는 아니에요. 보조금만 뭐 얘기를 꺼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관세 사실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어떤 파급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움츠러듦. 네. 그래서 슬쩍 지금 이 태핑한다고 하는데 네. 잽을 날리는 거는 이제 TSMC는 미국 내에 큰 투자를 발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한테도 빨리 지금 자리 있으니 돈 네. 들고 들어와. 얼마나 들어올 거야. 네. 이게 날리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 지금 정체 색깔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 이게 지금 멈추고 아무 조용하잖아요. 지금 너무 조용해. 그렇습니다. 그 SK 하이닉스나 삼성 이 브로드컴의 움직임들이나 아까 마블 테크놀로지의 움직임을 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 내려갈 굳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반도체 입장에서도 이번에 또 반도체 칩스법 관련돼서 보조금 못 주겠다라고 하는 네. 내용들은 솔직히 지난번에 뭐 보조금 준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 게 있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고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아마 그를 이제 통해서 미국의 올래 말래 이런 쪽에 대한 어떤 대답에 대해 얘기에 대해서 자금을 투여해서 그쪽으로 가느냐라는 쪽들인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얼만큼 그 효과를 따지려고 하겠죠. 근데 얼만큼 관세를 매겨서 비용이 얼만큼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미국에 들어가는 게 더 좋겠다 이거를 좀 재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보조금 준다 그러면은 그걸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았던 부분들인데 네. 이제 계산기를 좀 늘려 봐야죠. 그러니까 당장 결정은 안 하고 이것저것 다 눈치 보면서 바라보는 현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바이든 행정부 때 사실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었을 거예요. 제 네. 기억에는. 뭐 텍사스 오스틴 뭐 맞습니다. 많잖아요. 그런데 뭐 공장을 크게 짓고 투자를 하면은 보조금을 얹어줄게. 네. 이게 지금 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조금은 다시 계산합시다. 그러니까 예. 뭐지? 그럼 여기서 또 들어간다고 뭘 했을 때 트럼프 정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그렇죠. 뒤에 정권에서는 또 뭐지? 네. 이럴까봐 사실은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 이제 밑단에 이제 그 기업들, 그러니까 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멈칫거리면 밑으로 쭉 달려있는 소부장 업체들도 네. 주춤거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소부장은 그래서 사실 뭐 해외선 다변화를 좀 하고 싶은데 네. 그것도 용이치는 않고 하고는 있지만 어려운 얘기죠. 네. 예. 그런 쪽에서 어제도 보니까 안 되겠다. 네. 여기서 계속 있다가는 이쪽 가지고는 뭐 답도 없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어제 거의 신경질적으로 매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소부장 쪽에서. 네. 그래서 급락하는 종목들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결론은 그거 같습니다. 이게 뭐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이게 그래서 뭐 실적이 나빠서나 아니면 앞으로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미국 시장을 이렇게 보니까 답이 안 나오거든요. 네. 미국 시장에 반등이 바로 안 나올 것 같다라고 하다 보는데 그쪽에서 시장은 또 다른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럼 내가 여기서 굳이 왜 이걸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다 손절 과격하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 그런 변화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반대로 저희가 보게 되면 예전에는 뭐 철강화학 무슨 뭐 건설 이런 게 빈집이었습니다. 전혀 관심도 없었죠. 네. 이게 지금 부각받고 그러면 이거는 그걸 가기 위해서 팔고 간다. 그럼 이쪽이 또 빈집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는 반도체 쪽도 어느 정도 좀 미국도 마찬가지겠고 네. 어제 메모리 사이클 쪽에서 약간 시그널만 돌아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언제든지 이게 또 이렇게 한국은 별거 없지 않습니까? 시속 게임이지 않습니까? 네. 네, 섹터들이 그런 관점 쪽에서
어떤 시장의 변화를 좀 체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해 서학개미라 해서 이제 해외 투자, 미국 증시 투자 직접적으로 나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연말에 근데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주가 부침이 뭐 엔비디아 좋다라고 ADI 뭐 HBM 막 떠들 때 네. 고점에 들어가면 가슴이 아프단 말이에요. 지금 뭐 속상하죠. 레버리지 쓴 ETF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깡통 수준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엔비디아 그렇죠, 테슬라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주가가 휘니까 여기도 그냥 에휴 같이 그런- 이렇게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예, 그런 느낌이 납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또 지나고 보면은 쾅 거릴 때는 항상 기회이긴 해요. 네. 어디까지 쾅 거릴 거냐 이거는 뭐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그거의 해답은 이제 미국 쪽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미국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출발이 거기서부터 일단 이번에 같은 경우도 메모리 업황은 이제 다음 분기부터는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미국이 이제 계속 주저앉다 보니까 전혀 반응을 못 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근데 계속 시그널은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이 안정된다. 그러면 분명히 턴할 과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때 시간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답답해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근데 그거에 따라서 주가만 낮아졌을 뿐 업황이나 변화들은 큰 변화 없다 그러면은 역시나 또 기회 요인으로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특히 AI 인프라 관련된 쪽들도 마찬가지죠. 무슨 뭐 변압기나 전력기기 이런 쪽들도 같이 빠진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세 부담 이런 건 뭐 그들이 필요하면은 또 관세도 안 매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이다 보니까 여전히 기회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좀 열린 마음으로 네. 조금 시간은 걸려도 지켜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음은 항상 열려 있지만 계좌까지 열려버리면은 좀 주가가 닿게 하더라고요, 저희 마음을. 알겠습니다. 네. 혹시 들여다보고 있거나 난 요거 좀 째려보고 있다 눈여겨보는 기업이 혹시 있을까? 없으면 마시고. AI 인프라 쪽에는 관심은 계속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이제 가속기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수페타시스죠. 이수페타시스. 예, 그리고 거기다 두산 정도까지 이렇게 보시는 게 그나마 낫지 않나 싶습니다. 지주사 두산. 두산입니다. 예. 네. 아예 전자비지 쪽에서 나오는 이 CCL 오케이. 쪽들. 예. 그 두산과 이수페타시스. 네. 요 정도. 혹시 나중에 기업 일기업이 또 나오면은 바로 네, 신호 주시면은 저희가 다른 코너 밀어버리고 예, 바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마스터였고요.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하고 또 시간을 또 보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